오늘 주제는 여러분, 야근을 많이 하는 개발자는 일을 잘하는 개발자일까요? 경력이 오래된 개발자는 일을 잘하는 개발자일까요? 그럼 일 잘하는 개발자는 뭘까요? 그리고 그 일 잘하는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개발자를 위한 자기개발서 시리즈를 길것이라는 출판사에서 꾸준히 출판을 해주시고 계신데요. 예, 그 책 중에서 저희가 2권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저희 경험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펙티브 엔지니어랑 소프트웨어 장인인데 먼저 이펙티브 엔지니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펙티브 엔지니어는 어떤 뭐에 대한 책이죠? 개발자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제너럴하면서도 철학적인 내용에 대한 하지만 답은 상당히 실무적인 실용적인 그런 책입니다. 저자분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? 원래 구글 검색팀에서 검색 품질 개발자로 일하셨던 분이고요. 나중엔 쿼라에서 초창기인 거였습니다. 제가 그 목차를 쭉 보니까 약간 네. 뭐뭐뭐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원칙이나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이 전개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 올바른 마인드셋을 책 갖춰라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나온 그 수많은 원칙들 중에서 특별히 나의 마음과 좀 공명했다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? 저는 하나 사실 이 내용 하나만 보고 이 책을 산 거기 때문에 네. 그 내용만 그 뭐야 무열님은 이 책을 내돈내산으로 먼저 사셨다고? 네, 나 목차하고 일단 알아봤고 글쎄요, 보통 이제 개발자들의 흔한 착각 중 하나는 뭔가 되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복잡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게 일을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개발자로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그 센스가 좋다 이꼴 일을 잘한다 인 것 같아요. 네, 레버리지가 높은 활동에 집중하라는 게 있거든요. 그게 첫 번째 장에 나오잖아요. 네, 제일 첫 번째 장인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. 중요한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판단이라는 걸 종종 까먹고 잊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조직이 좀 되게 경직돼가지고 뭐 너 이거 해, 너 저거 해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문화를 가진 팀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라는 문화가 장착되라면은 특히 스타트업이 약간 그렇죠. 그런 특히 게 스타트업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개인이 자기가 할 일을 각자 만들어서 해 나가는 건데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 게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내가 보기에는 이 작업은 뭐 한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야. 충분히 쉬운 거야. 하기 약간 싫어. 근데 하기만 그 2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뭐 한 개발자 한 1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. 결국에는 그 시간은 적지만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 아웃풋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이게 ROI라고 하잖아요. 네.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를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던 것들이었거든요. 저는 이제 그런 증상들만 겪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지금 나한테 생기는 거야? 뭔가 이 네.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? 네, 이 사람들은 네. 개발을 못하는 것 같진 않은데 왜 네. 나한테 깝깝함을 주나? 결국에는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이게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. 예를 들어 반대로 하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? 증상의 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사실 뭐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새로운 기술 써야겠다고 거품 묻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굳이 안 쓰려고 하는 거품 묻는 경우도 있죠. 본질적인 이슈는 여기서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그건데 내가 하는 일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 그 성과에 각각이 가지는 과정으로 뭔가 다른 방향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문제죠. 예를 들자면 성과는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능을 만드는 건데 아니 기능을 만든다 사실 기능을 만든다가 아니지. 유저에게 특정한 UX를 제공한다 이때 그러기 위해서 그 UX 제공하려니까 기능이 필요한 거고 기능을 필요하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졸라 멋있는 새로운 기술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? 라고 딱 한 다음에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. 폴 부카이라고 지메일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. 구글 안에서도 게으른 개발자로 되게 유명했어요. 일을 최대 안 하는 것이 목적이서 그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80대 20 법칙이 있거든요. 20%의 노력은 그러니까 전체 성과가 100이면은 성과 100 중에 80은 전체 들여야 되는 노력이 20만 들이면 할 수 있다. 나머지 20% 성과를 내는데 나머지 80% 성과가 노력이 들어간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나 그 얘기하던 게 뭐냐면은 너의 목표는 100%를 하는 게 아니다. 그 노력 대비 성과가 늘어나는 그 점이 최대치가 될 때까지, 그러니까 80% 도달하는 거.
그게 목표여야지 프로를 완벽하게 맞추는 거를 성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. 왜냐면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거든요. 기본적으로. 본인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런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나요?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? 옛날 얘기 제가 하나 드릴게요. 옛날에 제가 빙글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 관리를 직접 해가지고 그 자바, 그러니까 루비 온 레일즈 기반으로 앱이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메모리 렉이 있어가지고 포하고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메모리 꽉 차서 서버가 죽거든요. 고칠 수 있는데 고치려면 루비 온 레일즈 코드 다 뜯어가지고 다 조금씩 파실로 돌려보면서 어디서 메모리 렉이 나는지 찾아야 돼. 그때 생각했어. 제대로 하자고 되면은 이거만 진짜 한 달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12시간 뒤에 메모리 찾는 거 알잖아요. 10시간 뒤에 자동으로 그냥 껐다 켜요. 껐다 키면 메모리가 초기화되니까. 그거 만드는데 하루도 안 걸렸거든. 근데 이제 개발자들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이렇게 멋없게 해요? 멋없게. 껐다 켜서 그러니까 결국 리부팅한 거잖아. 네. 리부팅한 거 맞거든요. 리부팅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멋이 있냐 없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. 근데 사실 밖에 나가서 멋있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졸라 복잡한 메모리 렉 이슈가 있어가지고 VM과 루비 온 레일즈 코드 다 뜯어가지고 메모리 렉을 찾아 고쳤어요 하는 게 혹시 멋있죠. 이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메모리 잡으려면 레퍼런스 모니터링을 달아야 되고 이럴 것이냐, 아니면 그냥 이거 어차피 예상 나간 거니까 11시간씩 껐다 키자 할 것이냐. 그러니까 이거의 판단 기준은 멋으로 하면 당연히 전자인데 내가 일하는 회사의 실제로 아웃풋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, 껐다 키는 게 낫죠. 보통 회사가 그거를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그러니까 회사가 그걸 이해를 못한달까? 그렇죠. 사실 뭐 개발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개발이 유난하긴 한 게 왜냐하면 개발은 일을 한 티를 내게 되게 좋거든요. 왜냐하면 개발자들한테 들어온 요구는 돈을 벌어주세요. 그렇죠. 대부분 명확한 목적들이 있는 거죠. 광고 수익을 올릴 방법을 찾아봅시다. 뭐 광고 효율을 올려서 뭐 돈을 더 벌게 해주세요. 뭐 아니면 뭐 정확히 이렇게 코딩을 해주세요라고 요구가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. 그냥 그게 되면 그 사람 코딩 했겠지.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개발자들 물어보는 거거든. 근데 이제 개발자들 그러니까 반자동적으로 그럼 코딩을 하는 게 내 일이구나. 내가 코딩을 많이 해야 일을 잘하는 거구나. 혹은 코딩을 해야 내가 일을 한 티가 나는구나 생각하고 실제로 나요. 왜냐하면 외부 사람도 모르니까. 옛날에 이거 진짜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 회사 중에 개발자 역량 평가를 변경한 코드 수로 하는 데 있었어요. 이거 실제 얘기예요. 어느 커뮤니티 가서 이제 글 보니까 파견 나와서 이제 외주를 준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프리랜서가 나가니까 그 이제 그 커밋 기록을 다 바꿔가지고 자기가 맞아.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. 흔해. 이거 흔합니다. 그래서 이거 본 적 있어요. 와 이게 그게 되게 좋거든요. 마음은 되게 편해지거든요. 그런 거 나 이거 열심히 했구나. 그치. 코딩은 열심히 했지. 그거 맞아. 그게 진짜 정말로 다른 팀원들이나 회사의 레버리지 위해서 좋은 일이었냐는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쯤에서 소프트웨어 장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자, 그러면 한투님이 한번 소프트웨어 장인 책을 소개해 주시죠.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고객을 생각해야 된다. 철학적이네요, 철학적. 그런 내용들이 철학적인 대부분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장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장인인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도 이제 뒤에 후술을 하고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소프트웨어 장인이 될 수 있을까, 그리고 뭐 자부심 같은 것도 어디서 느껴야 할지. 근데 사실 되게 철학적인 얘기죠. 맞아요.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막 두루뭉술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새기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? 여기 초반에는 그 옛날에 델파이 시절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잘한다가 이 코드를 못 읽어서 남들이 만질 수 없는 수준이어야 잘한다, 이 사람 좀 한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던 시절에서부터 발전해서 이제 남들과 협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, 아니면 이 사람이 휴가를 가도 다른 사람이 여기 이 작업을 맡았을 때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, 이런 본인이 겪은 내용이 앞에 쭉 서론으로 나오거든요. 결국 장인이라는, 그러니까 잘한다의 개념도 결국 바뀌는 거죠. 그렇죠. 뭐가 좀 제일 인상 깊으신 게 있었나요? 전 6장인 것 같아요. 딱 서두가 그거예요.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부족하다. 근데 이게 되게 그 파인 밸런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상당 부분 동의하는 내용인데
저희가 아까 앞에 얘기한 건 사실 상당 부분 상충되거든요. 맞아요. 아무도 안 물어코드고 나 혼자 물어코드고 작동만 하면 돼. 외부 요건은. 하지만 나는 완벽하게 만들 거야. 보기 좋고 아름답게. 그 왜 그래야 되냐?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본 문제예요. 이러다가 막 새로운 회사를 갔는데 이제 막 일을 3일짜리를 줬는데 이제 하루 만에 끝내서 갔어요. 근데 이제 사수가 이거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수명은 왜 이렇게 지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는 왜 없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. 익숙한 얘기.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뭔가 얼핏 듣기에는 효율성과 약간 장인 정신 이게 근데 같이가 되는 저는 상충된다는 거를 그게 서로 상충하는 가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히려. 각각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죠.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장애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케이스고 맞아요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용성을 따져야 되고 이거를 이제 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개발자의 레벨이 아닌가. 근데 이거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딱 하는 소리인데 네. 그러니까 저는 왜 어떻게 생각하면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건 사실 많은 경우에 실용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. 실용적인도 물론 있을 거예요. 올해 내가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니까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날 쓰레기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돈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외주 동작은 하니까. 동작은 하니까 기능은 다 되는데 버튼 픽셀 안 맞아. 그걸 왜 고쳐야 돼요?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실무적이거나 내가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어떤 자기 실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장인 정신과 이런 실용성 중에서 어떤 걸 택하느냐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.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황에 맞게 그냥 무조건 결정해야죠. 계속 선택의 문제인 거죠. 그렇죠. 매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. 그 밸런스는 있죠. 근데 이 얘기와 아까 얘기한 ROI 높은 걸 해야 된다. 사이에는 분명히 갭이 있어요. 그거는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고 그거를 잘 메꾸는 게 능력이죠. 밸런스를 잡아가는 게 두 명의 또 미덕으로. 그래서 둘 다 읽어보시고 네. 그 사이에서 시소를 잘 다시라. 결국 초년생 시점에서 그냥 꼭 읽으시고 근데 이걸 읽는다고 해서 막 이게 바로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책을 읽고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이펙티브 엔지니어의 모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거 저 무슨 말을 썼냐면은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면은 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해 못했어요. 지금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야 회사에 도움이 되겠구나를 이해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다들 하는 실수고 이게 초창기에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. 그 본인이 개발자가 됐다는 거에 너무 뻥에 취하신 분들 그럴 수 있는데 정신을 차리시고 한번 개발자라는 직업이 뭘 하기 위한 것인지 좀 고민 한번 해보시라. 그런 관점에서는 좀 저는 뻥에 차기 전에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다 읽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굳이 프린시플급이신 분들은 뭐 어차피 이 내용들을 안 읽어도 어차피 다 아실 들어보면 되죠. 네, 다 아실 내용들이니까 뭐랄까 철학적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책, 아니 3분 카레 같은 삼분카리 같은 책. 이 책 말고도 사실 그 길벗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자기개발서 시리즈로 지금 되게 많은 책들을 이거 연속해서 출간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다른 책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 모두 효율적으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장인이 되시길 바라며 그 영상 끝내겠습니다. 아~